다음날 0시, 효력 시작도 다음날 0시, 다음날 옆 가게가 조용해야 된다. 옆 가게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야 된다.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기본을 탄탄히 다지시고 그다음에 용어에 빨리 익숙해지시면 문제 푸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자, 이제 주택법 2장 주택의 건설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의 건설에서요. 먼저 건설에 가기 전에 앞에 있었던 기본적인 개념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시죠. 그러니까 주택법이 한 번에 30, 30만 이상 때 주택법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번에 30, 30만 이상을 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7가지 사업주체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이제 2장 주택의 건설입니다. 건설,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30채 이상을 지을 수 있냐? 사업주체이죠. 두 번째요. 자기 돈 갖고 집 짓는 게 원칙. 그런데 주택건설과 관련된 그 자금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30채 이상을 지으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건설하게 되겠죠. 먼저 첫 번째, 사업주체입니다. 다음 정해진 사업주체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1번 사업주체란 주택건설 사업계획, 대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해자를 말한다. 두 번째 칸에 보시면 1, 2, 3, 4, 5, 6, 5, 7이 있습니다. 5번은 양쪽에 걸리게 되는 거죠. 1번부터 6번까지는 등록하지 않는 게 기본이고 5와 7, 5 중복되는 걸 빼고 나면 1번부터 6번이 아닌 자는 7번은 등록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보시죠. 먼저요. 국민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30채 이상 지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요. 국세에 들어간 토지주택공사, L 영어로 하면 LH, 우리한테 익숙하게 줄이면 주공. 토지 쪽에 초점이면 옛날 토지공사 토공. 주택 쪽이 초점이면 주택공사 주공. 줄여서 주공. 그래도 아시겠죠? 세 번째요. 지방세가 들어간 지방공사들 각각 30채 이상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공적 주체인 거죠. 공적 목적의 기관들입니다. 따라서 공적 주체가 되고, 주택법은 애당초 수용이 안 된다고 그랬죠. 세 번째 칸이요. 공적 주체도 국민주택 지을 때에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4번에 공익법인이라고 있는데요. 공익법인은 공적 주체가 아니고 사랑의 집 짓기 운동본부와 같은 사회봉사 단체를 얘기합니다. 영어로 헤비테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한 단체로요. 미국의 땅콩버터 대통령 있잖아요. 지미 커터라고 지미 카터 그 사람이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어디 집 위에 지붕에서 이렇게 못질하고 있는 거 씩 웃으면서 사진 찍고 있는 사진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집 짓기 위한 집을 주택 문제를 도와주는 사회봉사단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랑의 집 짓기 운동본부 있고 누구라도 그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을 하면 이제 정해진 곳에 배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봉사활동 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이니까 교통은 그쪽에서 책임지고 하지만 도시락은 자기가 돈 들여서 싸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공익법인이 있고 5번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주택조합에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다른 2가지는 좀 예외적인 거니까 빼고 기본적인 거 2가지가 집 없는 서민들이 뜻을 모아 자기 집 마련하는 걸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게 주택조합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주택조합은 민법의 조합 그대로입니다. 공동소유에 합유, 공유, 총유가 있는데 그 합유예요. 인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기가 복잡하죠. 그래서 여기는 7번 등록사업자라고 얘기되는 건설회사 등과 같이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이미 등록을 했으니까 여기는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 6번 고용자가 집을 짓는다. 이건 사원 아파트를 떠올리시면 되겠죠. 이 상황에서 4, 5, 6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집 장사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1, 2, 3, 4, 5, 6이 아닙니다. 나도 좋은 일 할게. 근데 나중에 돈 벌어서 좋은 일 할게. 우선은 집 좀 짓게 해달라고. 집 장사 좀 짓게 집 장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러면은 1번부터 6번이 아닌 자가 집 장사를 하고 싶으면 여기에 5번 주택조합이 인격이 없는데도 아무튼 애를 써서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다. 그러려면 스스로 집 장사를 하는 거니까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건 예외니까 빼고. 그러니까 7번, 1번부터 6번이 아닌 자가 집 장사를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등록사업자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건설회사 집장사 아저씨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등록은 언제 하는 거냐면 연간 20만 이상을 할 때는 등록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1년에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집집기한 땅 10,000제곱미터 이상 사업을 하려면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여기에 취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집장사를 하려면 그러니까 국가의 관리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의식주에서 주택 문제가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건데, 그러니까 아무 요건도 없이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집장사한다고 나설 수는 없다고요. 본격적인 집장사를 하려면 국가의 관리를 받아야 된다. 연간 20만. 그러니까 이쪽은 뭐였고요? 한 번에 30만 이상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역 주택시장에 그러니까 공급을 통제한다는 취지였었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같으면 좋겠는데 숫자가 같지 않아서 좀 어수선하죠. 이 제도의 뜻이요. 이 뜻은 뭐냐면 어느 A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2016년 그러니까 3월 달에 어디에 집을 15채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승인받지 않는 거죠.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2016년 그러니까 11월 달에 추운데요. 집을 4채를 짓습니다. 4채 지역 주택시장에 영향 미치는 거 아니죠. 승인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습니다. 하기 전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니까 2017년 2월 달에 어디다 집을 한 채 지어요. 한 채 지으면 그 지역 주택시장에 큰 문제가 생겨요? 아니죠. 그러니까 승인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등록 안 했다가는 2년이야 빵에 가시게 됩니다. 합쳐서 1년이죠. 회계년도 1년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아니라 그냥 연간 12달 360일, 365일 안에 20채 이상이 되잖아요. 20채 이상 했으면이 아니라 20채 이상을 하려면 그 전에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19채, 1년 다 합쳐서 19채면 무너지지 않게만 지으면 되지만 1년에 20채 이상이면 본격적인 집장사다. 국가에서 눈에 불을 켜고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국민의 주거 문제에 그러니까 나쁜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자리가 성격이 다른 거고 그러니까 숫자가 다른 거는 그냥 그러니까 아무튼 뭐 정책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까지 내용 보시죠. 그러니까 굵은 1번 그러니까 그 내용 쭉 표 말씀드렸고 2번 등록사업자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연간 10,000제곱미터 이상 대주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즉 본격적인 집장사 하려면 국가의 관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이고 예외 연간 30세대 이상 때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주택조합에 아까 4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주택조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그러니까 좀 아주 세부적인 사항이니까 다음에 보도록 하시고 우선은 리모델링 개념에 대해서 먼저 짚도록 하시죠. 역시 설명드리고 그러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읽고 설명드려도 읽는 게 뭐 차라리 더 복잡하니까요. 설명드리죠. 그러니까 리모델링에 대비되는 것은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에 대한 정의는 집합건물법에 있고요. 민사특별법이요. 재건축은 전부 철거하고 새로 올리는 겁니다. 어느 건축물의 대지를 그러니까 새로운 건축물의 대지로 이용하는 것. 또 그것도 구분 소유가 되어 있는 집합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상가재 건축, 공장, 뭐 아파트용 공장 구분 소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주택재건축은 주택재건축 사업은 도시정비법에 있는 거죠. 얘는 싹 철거하고 새로 올리는 거고 리모델링은 재건축이 아니니까 결국 일부 철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 철거라고 하면 1%만 철거할 수도 있고 99%를 철거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99% 철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기둥은 남겨둔다고요. 그러니까 마포주공 리모델링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러니까 옛날 낡은 아파트 5동이 있는데 그 중에 3동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러니까 3동 그러니까 낡은 아파트 사진이 있고 공사 진행 중 사진 그 자리에 기둥 4개씩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기둥 4개도 걷어버리면 뭐로 가니까요? 재건축으로 가니까요. 그 다음 거기 이제 새로 올리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신경 쓸 게 훨씬 더 많은 거죠. 얘는 다 철거하고 올리면 되지만, 그러니까 얘는 생각해 보시자고요. 지금 있는 곳이 어느 큰 건물이라고 보시자고요. 도서관이든 또 아니면 아파트든 사무실이든, 그러니까 거기에 계시는데 그게 10층짜리 건물이라고 한번 떠올려 보시죠. 10층 건물에 기둥 4개만 남겨두고, 뭐 기둥이 안 먹으니까 10개가 있다 하더라도요. 기둥만 남겨두고 싹 걷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걸 깨서 걷어내면 기둥에 다 충격이 가잖아요. 거의 썰어내야 된다고요. 썰어내고 기둥만 10층 높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다시 붙여서 올리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더 쉽지 않은 거죠. 아무튼 그런데 재건축은 권리관계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쪽이 도시정비 사업으로 가는 공익사업으로 큰 사업으로 가는 거라면 여기는 큰 사업까지는 아니니까 하고, 또 재건축이 워낙 투기판으로 가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권장하겠다, 그런 정책적인 지원의 취지가 있어서 중요한 제도이고, 그래서 시험에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대수선 리모델링도 있고 또 증축 리모델링도 있습니다. 대수선은 벽에 쩍 금 같다고요. 그걸 고쳐서 쓰자는 거죠. 증축 리모델링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도형 아파트, 복도 하루 종일 죽어 있는데 거기까지 면적을 내고 면적이 늘어나는 거죠. 증축하고. 그럼 복도를 잡았으니까 그 두 집마다 하나씩 엘리베이터를 집어 넣으면 집 면적이 좀 늘어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증축 리모델링입니다. 우선 더 세부적인 요건 가기 전에 중요한 개념 하나가, 그러니까 대수선 하려면 건축법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죠. 증축을 비롯한 5가지 건축을 하려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대수선 리모델링을 하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죠. 증축 리모델링, 증축 리모델링 하는 거니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리모델링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이 자리에 있어서 그런 거지 아주 뭐 특별한 개념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리모델링은 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건축하려면 허가 받아야 된다. 대수선하려면 허가 받아야 된다. 리모델링 하려면 허가 받아야 된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떠올려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시는 앞에 보이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 아파트 단지에 그러니까 사람들 다 이사 나가고, 그러니까 갑자기 기둥 싹 걷어내고 기둥 4개만 남아 있고 다시 집을 올리는 건데, 그거를 관청에 아무 도장도 없이 그냥 그 집주인들끼리 몇 명이 수닥수닥 해갖고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조그만 1층짜리 지붕 있는 거 올리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리모델링 하려면 허가 받아야 된다가 있습니다. 다음에 대수선 리모델링을 하려면 10년은 지나야 되고요. 증축 리모델링 하려면 15년은 지나야 됩니다. 증축 면적 늘리는데 곱빼기까지 늘리는 건 안 되고요. 그러니까 1.3배까지, 면적 1.3배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면적만 1.3배 늘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면적 1.3배에 그러니까 세대수, 그러니까 1.15배까지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집이 100집이 있었으면 15집을 더 붙일 수가 있다고요. 1000집이 있으면 150집까지 더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리모델링을 권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게 하기 위한 유인, 그러니까 그 권장책으로, 그런 혜택으로 세대수를 늘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세대수 늘어난 집 새로 들어오니까 집값을 이제 돈 주고 사는 거죠. 그 돈을 조합원들이 나눠 가지게 되겠죠. 면적 1.3배, 세대수 1.15배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 1.3배, 세대수 1.15배에다가 옆으로만 늘리는 게 아니라 위로 붙일 수도 있습니다. 3계층 이하까지 위로 붙일 수가 있어요. 옛날 기둥을 쓰는 거니까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되죠. 다 철거하고 올리는 거야. 5층짜리 철거하고 25층 올라가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얘는 옛날 기둥을 쓰니까 너무 올라가면 안 된다. 옛날 아파트가 작은 아파트였으면 기둥도 작았겠죠. 그러니까 더 올릴 수 없으니까 그때는 2계층 이하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이름들이 있는데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또 우리 시험이 주관식 시험은 아니니까요. 대수선 리모델링, 증축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문장으로 보시죠. 그러니까 굵은 3번, 3-1번 리모델링. 노후와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다음 행위를 말한다. 대수선 리모델링, 증축 리모델링이 있고, 그러니까 10년, 15년, 면적 1.3배, 세대수는 세대수 1.15배까지
그다음에 수직 증축형은 3계층 이하.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면 기둥이 작았으니까 2계층 이하까지만 붙일 수 있다. 이름들이요. 문장 동그라미 1번 대수선 리모델링, 동그라미 2번 증축 리모델링, 동그라미 3번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동그라미 4번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그 아래 표요. 그러니까 그 세 번째 칸이 그러니까 그 다른 점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 차이 초점이 있는 건데 보시죠. 그러니까 기존 1000세대가 모두 100제곱미터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면적이었다고 치죠. 그럼 합쳐서 10만 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런데 1.3배니까 13만까지 늘릴 수가 있죠. 그 표에 첫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그 각 100집에서 130제곱미터씩 가져갔습니다. 13만 다 썼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려니까 리모델링 허가 신청 넣어서 리모델링 허가받아 리모델링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칸이요. 1000집 기존 세대들이 129제곱미터씩 가져갔습니다. 12만 9천, 1000 남았죠. 100제곱미터씩 10채 더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수 증가형.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는 거니까 리모델링 허가 신청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세 번째 칸이요. 1000세대가 115제곱미터씩 가져갔습니다. 11만 5천, 15,000 남았죠. 그거를 150세대 100제곱미터씩 150세대를 만든다고요. 그럼 150세대가 더 늘어나죠. 더 늘어나니까 한 번에 30채 이상 새로 지으면 사업계획 승인. 여기는 있던 집에다가 150채가 더 늘어나는 거니까 150집을 새로 짓는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늘어나는 집이 30세대 이상이면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3-2번 그러니까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있는데 그러니까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이 세대수가 늘어나는 경우에요. 그때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고요. 동그라미 1번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 과밀, 이주 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기존 집 면적만 늘어나는 거죠. 그 집 애기들 뒹굴고 노는데 좀 더 넓게 뒹굴고 놀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는 집이 늘어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오는 겁니다. 똑같은 아파트 단지였는데 사람 수가 똑같은 게 아니라 집이 늘어나서 사람들이 더 들어오죠. 도시 과밀, 이주 수요 집중. 그러면 공법의 흐름 아시니까 당연히 떠올리는 게 기반시설 모자라지는 않는지 등등등을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죠.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초점이 가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공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그 지역 전체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특별시장 광시장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포함한 그러니까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행정계획 검토한다. 그러면 행정계획은 5년마다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5년마다 검토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리모델링에 대한 얘기이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그러니까 2절 그러니까 건설 관련 자금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 내용은 취재하시니까 지우도록 하죠. 그러니까 건설 관련 자금에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주택사원 사채와 2번 입주자 저축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요. 그러니까 자금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뭐 기본은 집장사가 자기 돈 갖고 집 지어서 팔고 그러니까 좋은 집 그러니까 가격도 맞춤하고 기능도 좋고 그다음에 디자인도 이쁘고 그러면은 많이 잘 팔리겠죠. 그러면 조금 더 이익을 더 붙여도 잘 팔리겠고 그렇게 되면은 이익을 받고 또 새로운 집을 만들고 그렇게 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는 주택사원 사채는 애당초 이 세부적인 내용 보기 전에 이 제도의 기본 취지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8688 200만 호 건설 때 그러니까 주택건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거였어요. 8688 아시안 올림픽 게임 앞두고 땅값, 집값 엄청 뛰었습니다.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요. 뭐 그만큼 그러면 다 경산안내예요. 경산안내는 우리나라의 0.1%였고 그러니까 99.9% 되는 분들은 그러니까 집값 뛰고 월세, 전세보증금 뛰고 그러는데 그만큼 월급은 그만큼 올라가는 건 아니었었잖아요.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요. 아주 뭐 심각한 사회 문제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집을 많이 지어서 공급하자. 여기서 일기 신도시 사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200만 호 건설에 나서게 된 겁니다. 200만 채를 짓자라고 했는데 요때까지는 집가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회사예요. 자동차 회사 자기 돈 갖고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거죠. 냉장고 회사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가격 맞춤하고 기능 좋고 디자인 좋으면 잘 팔리고 아니면 그러니까 안 팔리고 그러면 다시 반성해서 좋은 거 내고
이제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집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한 번에 200만 채를 짓자고 하는데 200만 채를 지을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집값을 미리 당겨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새 아파트 값이 그러니까 500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이때 500만 원 큰 돈이죠. 8688 당시에 그러니까 생산직 평균 초봉이 15만 원이고, 그러니까 사무직 평균 초봉이 뭐 35만 원, 40만 원 하던 때였습니다. 아무튼 뭐 이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집값이 500만 원이다. 거의 2년 아니면 3년 돈 한 푼 안 쓰고 꼬박 모아야 집을 한 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뭐 요즘 뭐 많이 잡아서 88만 원 세대 100만 원으로 잡으면요. 100만 원으로 그러니까 1년 모이면 1200만 원 집 한 채 뭐 1억 하려면 요즘 한 8년 걸리겠습니다만 이때만 해도 뭐 이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그렇게 많이 뛰던 때가 아니었었으니까요. 아주 비싸던 때가 아니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집을 지어서 팔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집값을 먼저 받는 거죠. 그래서 350만 원 정도로 이제 뭐 경우가 좀씩 있었습니다만 대표적인 경우가 350만 원을 미리 받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러니까 집장사랑 계약을 맺었고 나중에 집 들어갈 때는 그러니까 350만 원을 냈으니까 얼마를 더 얹어서 내면 되고요. 150만 원을 더 얹어서 새 집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집값의 일부를 먼저 받는 겁니다. 근데 돈을 빌린다고요. 돈을 빌린다. 근데 나중에 집으로 준다. 집으로 갚기 위해서 돈을 빌린다. 근데 그 집으로 갚는 것을 하는데 이 중에 집 짓는 회사에서 돈을 빌린다고요. 그래서 이름이 나중에 집으로 갚는 집이다. 주택 상환, 사채, 국가에서 돈 빌리면 국채, 지방에서 지방 돈을 빌리면 그러니까 지방채, 회사에서 돈을 빌리면 회사채. 근데 여기 잘 빼고 그냥 주택 상환 사채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만만치 않은 거였죠. 초봉이 15만 원인데 그냥 침대 밑에서 350만 원 꺼내올 수 있는 캐비넷에서 금고에서 350만 원 꺼내올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친 게 주택 상환 사채이고 이제 3장 공급과 이어지게 가기 위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 전까지 그러니까 하던 거에 비하면 이렇게 하니까 집장사로서는 너무 좋네요. 사업계획 승인만 받으면 돈 받아서 그 돈 갖고 집 지어서 넘겨주면서 그다음에 나머지 잔금 받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엄청난 이익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만 받으면 아주 뭐 그냥 뭐 경사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예 우리나라 법 제도로 주택법에 제도로 들어와 있죠. 3장에서 보실 선분양이라고 하는 제도로 돼 있는데 3장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갚겠다 돈을 먼저 빌리는 게 주택 상환사채입니다. 회사채입니다. 회사니까 그러니까 국가지방은 회사가 아니죠. 토지주택공사가 회사입니다. 지방공사가 회사이죠. 봉사단체고 조합이고 그냥 사원 아파트 회사에서 사원 아파트 짓는 거지만 그 사원들을 하는 거지 집장사 회사는 아니잖아요. 여기 집장사 회사 등록사업자가 있죠. 그런데 8688 당시에 지방공사가 그렇게 많지 않고 사회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습니다. 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가 발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국민 A에게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요? 그러니까 집 짓는 회사, 주택공사와 그다음에 등록사업자, 건설회사가 돈을 빌리는 거죠. 뭐 그리고 돈 빌렸으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계약서 등등 그러니까 영수증을 줍니다. 뭐 영수증, 차용증, 뭐 계약서 뭐라고 부르든 간에요. 그러니까 종이딱지를 주죠.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자 이제 그러니까 개나리 단지 101동 307호로 할게요. 진달래 단지 503동 203호로 할게요. 라고 하는 걸 정하죠. 공사가 끝나면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이 종이딱지를 갖다 내면 이분에게 원금과 이자로 갚는 게 아니라 주택으로 갚는다라고 하는 주택 상환사채인 거죠. 뭐 이런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원칙 자기 돈 갖고 사업하는 게 원칙. 남의 돈 빌려 쓰려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빌리면 안 되죠. 둘 다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토지주택공사는 국세가 들어간 공기업이죠.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으니까 보증 받을 필요 없지만 민간은 부도파산 염려가 있으니까 보증도 받아와야 된다. 어디로 드릴게요? 어디로 할게요? 정하는 데까지가 3년. 집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계약 맺는 데까지가 3년. 자본주의입니다.
정당한 재산권 사고 팔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투기잡자 할 때는 사고 팔 수 없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재산권이죠. 집 나오는 정당한 재산권인데 이거 시장에서 돌리게 하면 100% 투기 딱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딱지 당연히 A 이름 써져 있는 김영증권이지만 이거 시장에서 돌릴 수 없게 합니다. 양도할 수 없다가 초점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시죠. 1번 토주택공사 등록사업자는 주택으로 사원하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번 주택사원사채 발행하려는 자는 토주택공사 등록사업자는 주택사원사채 발행계획 작성에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경우 민간에 해당하는 등록사업자는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금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을 받은 때 한하여 발행할 수 있다. 3번 주택사원세는 김영증권으로 한다. 네, 투기잡기에서 양도할 수 없다가 있는 거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 이게 제도로 들어왔죠. 선분양 제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8688 한 번 그때 발행한 거 말고 그 뒤로 지금까지 30년 넘도록 한 번도 발행한 적이 없어요. 왜 법에 보장된 다른 제도가 있는데 왜 복잡하게 이걸로 가겠어요. 한 번도 발행한 적이 없는데 그냥 제도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시험에 그냥 띄엄띄엄 나오고 있습니다. 굵은 2번 입주자 저축. 입주가 소유였죠. 집 소유하는 데 드는 돈 입주금입니다. 그걸 미리 나누어 내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입주자 저축이란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말한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누구라도 가입해서 그다음에 이것저것 다 신청할 수 있는데 마지막 이제 신청 단계에 가게 되면 아까 국민주택 등은 무주택 서민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게 있었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른 기타 통장, 청약통장, 입주자저축 통장 세 가지는 없어졌고요. 다 이걸로 일원화 됐습니다. 다 합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17, 018, 019, 016 없애고 그냥 011도 없애고요. 010으로 이동전화 번호를 통합하듯이 그런 취지이죠. 근데 이제 아직 전화번호는 011은 아직 남아있죠. 3절, 사업 절차가 있습니다. 30만 이상을 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넣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근데 승인을 할지 말지는 100% 재량이라고 그랬죠. 승인을 받았으면 주택건설 대주조성 사업을 합니다. 승인 받은 대로 해야죠. 어긴 거 있는지 없는지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국토계획법에서는 준공검사 도시정비법에서는 준공인가 건축법에서는 사용승인 여기서는 사용검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은 주관식 없으니까 그냥 취지만 이해하시면 되고 왜 법마다 그 이름을 달리해요? 공부하는 사람 못 살게 하려고요. 그 이유밖에 없어요. 똑같은 것을 이름 달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한 번에 30만 이상을 하려면 승인 신청을 넣는 거죠. 그림 먼저 말씀드리면 승인을 누가 내주냐라고 하는 건데요.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면 쉽게 생각해서 한 예로 1000세대 아파트가 올라선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들판 싹 메꾸고 콘크리트, 산자락 싹 깎고 콘크리트가 올라가는입니다. 우리나라 땅이 완전 바뀌는 거죠. 친정대교, 시댁입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승인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찌끔한 거는 시장군수도 승인을 할 수가 있고 또 국가 차원의 문제일 때는 국토부 장관이 승인을 하기도 한다. 깊게 가보면 누구는 지금 승인권자에서 빠져 있어요. 구청장은 빠져 있죠. 왜냐하면 지역 주택시장의 공급을 통제하는 건데 서울에 도봉구 주택시장 따로 있고 노원구 주택시장 따로 있고 강남구 따로 있고 서초구 따로 있고 송파구 따로 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서울 전체로 해서 강북, 강남 아니면 강북 두 덩어리, 강남 세 덩어리 이 정도로 나눠지지만 그게 주택시장 권역이요. 구마다 독립적 시장이 있는 건 아니죠. 승인을 받았으면 사업에 착수해야 됩니다. 사업에 착수해야죠. 두 글자 몇 년요? 2년 내 착수해야 됩니다. 법이 계속 바뀌니까요. 새 법에 맞춰서 알아. 건축법은 안전이 중요하니까 1년. 근데 주택법은 그 기간을 길게 하고 있습니다.
뭐 분양이 너무 과열되어서 걱정이다. 뭐 몇 년 뒤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제 그런 뭐 한편 기사가 계속 나오면서도 아무튼 뭐 요즘 그 아무튼 뭐 때때마다 좀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만 주택 분양이 아무리 잘 되고 건설회사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항상 관청에다 대고는 우리 힘들다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우리 힘들어요. 앵앵앵. 이제 그것도 아니고요. 힘들어요. 에에에에앵. 에에에에앵. 5글자 5년입니다. 승인 받았으면 5년 내 착공하면 되고요. 필요하면 1년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 도장 하나만 받아놓으면 5년 동안 상황 보면서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 지역 주택시장이 어떻게 되든 간에 5년 동안 자기가 승인 받은 것만 있으면 그러니까 5년 안에만 들어가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건설회사에게는 큰 혜택이 된 거죠. 다음에 사업 승인받은 대로 사업이 끝나고 나면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를 받는데 사람이 달라요. 일반적으로는 도장 찍어준 여기도 아예 사람을 바꿔서 쓸까요?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하고 특별한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승인한다. 국가 차원의 문제는 그렇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도면 도장 찍어준 사람이 내가 도면 도장 찍어준 대로 제대로 지었냐 그걸 검사하는 게 사용검사인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주택시장의 공급 통제 그러니까 중요한 정책 결정이라면 이거는 기술적으로 검사하는 거잖아요. 잘 붙어있고 잘 붙었네. 문제 없네. 했어. 도면대로 잘 했네. 공사 끝. 그게 검사잖아요. 검사니까 이건 어떤 정책 판단 필요 없는 겁니다. 기술적 판단이니까 가장 말단 시장군수 구청장이 검사를 하는 거고요. 국토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 찍은 건 국토부 장관이 직접 검사한다. 그래서 승인한 사람과 사용검사하는 사람이 다르다. 다른 법에 의한 특징 하나입니다. 취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씩 보시죠. 9번 1번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들어오면 1-1번 사업계획 승인권자 대지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승인을 하고 동그라미 2번 10만 제곱미터 미만 찌끔한 거는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승인을 하고 그러니까 구청장은 승인할 수 없는 거죠. 3번 국가가 하거나 국세 들어가는 회사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승인을 한다. 그러니까 1-2번 공구 분할이요. 공사 구간, 공사 구역 이거 되겠죠. 이게 공구입니다. 도로 같으면 쭉 흘러가는데 그러니까 설마 서울 부산 400km를 동시에 착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끊어서 하죠. 가끔 외곽 나가시다 자주 보십니다. 무슨 고속도로 몇 공구 몇 구간 그런 게 있죠. 공구요, 구역이요. 뭐 똑같이 그냥 공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여기 그러니까 전체 공사가 다 끝나고 그래서 이러저러한 그러니까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다 갖춰져 있고 그래서 사람들 편히 생활하고 들어와서 입주해서 바로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걸 끊어서 공사를 하자고요. 그러니까 끊어서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쪽은 입주, 그러니까 공사가 끝나고 입주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꿍꽝 공사 중이고요. 그러니까 까내내기 엄마 좀 맛있게 먹고 낮잠 새근새근 자는데 꿍꽝 까내내기 앵앵 울면 떼끼놈 울지마 건설회사들 돈 벌어야 되니까 너 울지마 그런 거죠. 건설회사 돈을 먼저 벌자고요. 그런 거죠. 사람들은 여기 부대시설도 없고 복리시설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냥 뭐 집만 있고 옆에서는 꿍꽝거리고 있는데 들어와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불편하지만 건설회사 이익을 위하고 뭐 경제 발전을 위해서 아무튼 돌리자라고 하는 거죠. 크게 한 덩어리보다도 작게 돌리는 게 훨씬 이익이니까요. 큰 덩어리가 아니라 개론에서 보시다시피 자본의 회전 속도가 더 중요한 거죠. 큰 비싼 집에 테이블 하나 3명 앉아갖고 4시간 동안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3,000원짜리는 요즘 없나요? 떡볶이는 3,000원 파나요? 그러니까 5,000원짜리 밥이지만 분식집 그냥 계속 그러니까 10분마다 사람들 돌아가는 거하고요. 어느 쪽이 돈이 더 그러니까 이익이 크냐고요. 그런 거죠. 그래서 전체 600세대 이상 단지를 그러니까 끊어서 한 단지에 한 덩어리에 똑같은 한 단지이고요. 그러니까 한 덩어리를 300세대 이상으로 끊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다. 공사 구역을 구분한다. 공사 구간, 공사 구역, 공구입니다. 뭐 300세대는 그러니까 관리나 이제 그 경비 청소 등이 있죠. 그런 가장 효율적인 숫자가 300세대입니다. 만약에 뭐 50집으로 끊었다. 그러면 50집에 청소를 어떻게 하고 경비를 어떻게 하고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런 거죠. 공구가 있습니다. 1-2번
동그라미 1번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 신고와 사용 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뭐 곧 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3장에서 보실 내용인데요. 사용 검사를 받는다. 그럼 보존 등기하고 잔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전체 600세대 이상 단지를 끊을 수 있고, 동그라미 3번 작은 1번 공구간 경계는 6m 폭은 두어야 되고, 하나의 공구는 300세대 이상으로는 해야 된다가 있습니다. 굵은 2번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굵은 3번 사업에 착수하겠죠. 뭐 사업 착수에 3-1번 착수 시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작은 1번 일반적으로 사업계획 승인받은 경우는 5년 내 착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번 공구별 분할은 생략하고요. 4번 사용검사가 있습니다. 그 표의 제일 아랫줄인데요. 그러니까 표현들이 좀 달라집니다. 또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있는 거죠. 사람은 지금은 초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디가 그러니까 전체 공사가 끝났으면 전체 끝났음에 대한 검사가 사용검사인 거죠. 전체 검사를 사용검사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다 끝나기 전에 부분만 먼저 쓰자고요. 부분만 먼저 쓰는 것을 부분검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임시사용검사도 아니고 또 임시사용승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동 중에 2동만 먼저 우선 쓰고 그다음에 3동 끝나면 이제 다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분 쓰게 한다. 그러니까 부분이 임시사용승이니까 부분은 당연히 주택건설일 때는 뭐고요? 주택건설일 때는 동별로. 그다음에 그러니까 대지조성일 때는 큰 5덩어리 땅 중에서 3토막만 먼저 씁시다. 구획별로 가는 게 부분이죠. 전체 검사와 그거에 대한 예외로 부분 검사가 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먼저 한번 예외가 시작됐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예외도 있고 이거에 대한 예외도 있습니다. 지금 예외가 3가지가 겹쳐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섞이게 되는데 그냥 그런갑다. 쟤네들은 그렇게 하는 모양이다. 그러시면 편해요. 왜 그러지를 다 따지기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 상식적으로 잘 얘기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뭐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사용검사에 대한 예외로 그러니까 뭐로도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있냐면 그러니까 그 공구별 아까 공구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는 거였죠. 그리고 동별로도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 검사에 대한 예외인 거죠. 그런가 보다. 부분검사에 대한 예외로요. 부분검사가 동별 구획별인데 그거에 대한 예외로 세대별로도 부분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101동 공사를 끝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그 엘리베이터만 문제가 있다고요. 엘리베이터만 문제가 있으니까 3층까지는 우리들 걸어 다닐게요. 3층까지 쓰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다. 세대별로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보면 그 이해가 뭐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문제죠. 동별로 뭐냐고요. 동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도 있죠. 동별로 임시사용 승인 받는 거죠. 아무튼 저쪽은 편합니다. 공부하는 우리들은 힘들고. 아무튼 이제 요런 대목들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예외 규정들이 서로 막 부딪히면서 이상한 예외를 만들어내는 건데. 물론 이제 우리 시험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만 더 엄밀하게는 이쪽은 그래도 명색이 사용검사니까 동별로 구분 등기가 돼요. 그래서 내 것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잠깐 동안만 쓰라고요. 잠깐 동안 쓰는 거니까 구분 등기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있죠. 아무튼 이렇게까지가 있고 여기까지가 건설 절차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건설을 보셨습니다. 건설에요. 누가 20채 이상을 지을 수 있냐? 사업주체, 건설 관련된 자금, 그다음에 건설의 절차, 흐름들이 있었죠. 아무튼 뭐 새로운 표현들, 또 새롭게 나오는 개념들에 대해서 뭐 그럴 수 있겠네, 그런가 보네, 그런가 보네 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가셔야지 계속 아이고 뭔 소리래, 쟤네들은 왜 저런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요즘 우리가 8시 9시 뉴스 보는 거 아니잖아요. 뉴스 볼 때는 아이 쟤네들 왜 저런데 그럴 수 있지만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접근해 가시자고요. 자, 고생 많으셨고 잠깐 쉬고 그다음에 공급으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